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굽힐 때 쓰는 힘줄이 각 손가락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그 손가락 힘줄이 원래 자기 길대로만 갈 수 있게 잡아주는 띠 인대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활차 인대라고 해요. 근데 이 방아쇠 수지는 그 중에 A1 활차 인대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, 그 위치는 약 요 정도 됩니다. 우리 손금 부분으로 했을 때 약간 좀 더 먼 쪽으로 했을 때 요쯤 있다고 보시면 되고, 그 인대 부분이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붓게 되고, 그러면 힘줄이 원활하게 지나가지 못하고 걸리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일 때 다른 손가락은 다 구부러졌다가 다 펴지는데 요 손가락만 이렇게 걸린다든지, 펴질 때 딸깍하면서 펴진다든지, 이런 증상 때문에 우리가 방아쇠 수지라고 하는 거고, 처음에는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. 처음에는 이 부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약도 먹을 수 있고, 물리치료나 뭐 체해 충격파나 이런 걸 해서 가라앉혀 볼 수가 있고, 증상이 호전이 된다면 그렇게 잘 지내시면 됩니다.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 그 부분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사치료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고, 주사치료를 했음에도 이제 손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이거나, 그런 분들, 뭐 일을 할 때 손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재발을 하게 되고, 그럴 경우에는 그 인대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게 그 부분, 그 인대가 있는 부분만 조그맣게 피부 절개를 한 뒤에 그 인대 부분을 일종의 터준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, 그러니까 공간을 좀 넓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더 이상 그 인대 부분 때문에 힘줄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게 제한이 되지 않죠. 그렇게 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증상을 그냥 갖고 계신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, 그 인대 부분이 좁아진 상태로 힘줄이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힘줄 부분에도 이제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길 수 있고, 제가 수술방 들어가서 한번 본 케이스 중에는 힘줄이 이렇게 세로로 찢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그런 식으로 손상이 되다 보면, 제가 그 활차인대를 우리가 이제 터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힘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증상이나 이런 게 좀 오래 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. 가끔 그 활차인대 주변으로 해서 결절종이라고 해가지고 덩어리가 생겨 있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은 그것까지 이제 같이 제거를 해야 된다거나, 아니면 좀 더 위쪽이라든지 좀 더 밑에 부분에 힘줄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피부 절개가 조금 커질 수는 있죠. 근데 재발하지 않는 한은 그 안에서 거의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증상을,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딸깍거리는 건 이제 환자분들도 다 알고 오시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, 보통은 여기가 아파서 오시지 않아요. 이쪽 부분이 아파서 오시지 않고, 여기 손가락 움직일 때 쓰는 요 관절 부분 있죠? 요 관절 부분이 붓고 아프다고 해서 오시거든요. 근데 물론 여기가 접지르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디가 붓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, 그게 아닌데, 그러니까 다치시고 이런 게 없는데 갑자기 조금 뭐 운동을 하셨거나 좀 무리한 행동을 한 뒤에 요 마디 부분이 붓고 아픈 느낌이 든다. 그러면 그때는 방아쇠 수지를 좀 의심하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